시장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겸입니다. 미국에서는 산타가 왔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024년 이제 연말까지 올해를 마무리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연말 전략 그리고 내년 연초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자 또 시장의 분위기 주요 헤드라인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장에서 개인의 매도 공세로 인해서 양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환율도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460원선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보여지는 수준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조선주들은 선전을 해주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인도의 이 K조선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HD 현대중공업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도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여행주들까지도 들썩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밀리기 시작했죠.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0.44% 하락한 2,42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일중 흐름을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오늘장에서 특히나 이 오후장 들어서 시장 흔들림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긴급 담화문 발표 이후에 시장 조금 더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0.66% 하락한 67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퍼적인 FOMC 회의의 여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혹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장에서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환율이 지금 1,465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2009년 3월 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수급적인 공백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장 중에 막판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꿔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홀로만이 오늘장에서는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장에서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개인이 지금 매물을 많이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이 1,600억 원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수급을 살펴보시면 오늘장에서는 기관 홀로만이 방어를 하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식의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수급보다 좋은 재료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급적인 공백 어떻게 봐야 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록불 같은 경우에 상승한 종목, 빨간불은 하락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대부분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환율이 튀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내에서는 오늘장에서 가장 눈부셨던 게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8%에서 9%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성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도 조선 쪽으로 K조선 쪽으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이슈가 이 종목들을 끌어올린 건데요. 과연 조선주들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또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오늘장에서 이 종목들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그리고 뭐 리가캠바이오, 뭐 HLB, 삼천당제약 등 이런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삼천당제약, 뭐 리가캠바이오 오늘장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5년 2월부터 지금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의약품 관련해서 약간을 우대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라는 이슈까지 더불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주에 얼만큼 훈풍을 가져갈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코스닥 내 시가총액 신성 델타테크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국내 특허 관련된 또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분을 보냈다라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24년이 마무리가 될 텐데 과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시우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매주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그런 만큼 지금같이 좀 혼잡스러운 국내 증시에 대응할 만한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매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에 기법 강의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를 관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고환율이 국내 경기를 조금 누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2,500선 돌파 전까지는 2,400선 위에서 다소 횡보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다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다가 다시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며칠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였고 특히나 기술주
테슬라의 급등, 그다음에 엔비디아 역시도 상승세 보이면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현대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이제 어댑터를 갖다가 배포했다라면서 테슬라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사 고객들을 위해서 배포를 한 거지만 테슬라 전기차 충전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발언하면서 테슬라의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죽지 않고 뭐 애플이라든가 기술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로다가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암울하게도 2,500선 돌파 못하면서 당분간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시장의 주도 테마도 현재로서는 그나마 조선주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환율 상승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미국 선박법 관련돼서 이제 수혜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고환율 관련된 종목, 특히나 이제 기아 자동차라든가 수출주 위주로다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은 고환율 뭐 수혜주로다가 상승이 나오지 않나. 그나마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는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하락폭을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지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크게 상승할 만한 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마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산타가 왔다라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분위기이지만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환율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속에서 좀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인데 과연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장 중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방송 마감하는 방송이라 저희가 장 중에 방송을 보시고는 좀 우리 파트너님과 자료 같은 경우에는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이슈와 더불어서 자료들 우리가 챙겨봐야 될 부분들 다 올려주십니다. 나도 한번 교육방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오셔서 내일부터 장 중에 한번 좋은 또 자료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장에서 그래도 강했던 섹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가 오늘은 강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면은 정치 테마주가 아직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4차 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조선주가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조선업 관련된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 미국 선박법을 이제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선박이 지금 현재 해상 무역을 좀 지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해상 무역 관련된 선박은 80척, 그에 비해서 중국은 5,500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중국에 쏠리고 중국 무역이 만약에 해상 무역을 갖다가 미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좀 봉쇄될 수가 있는, 아무래도 경제 전체가 차단 가능성 우려로 인해서 이걸 갖다 좀 해소하고자 현재 80척에서 250척 수준, 한 3배 정도까지 늘리려는 이런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에서도 이런 해상 무역선을 1,000척을 갖다가 좀 건조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이제 선박 회사를 갖다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수혜가 예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조선업 쪽은 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호재뿐만이 아니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고환율 관련된 수혜주,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은 환율이 높아지고 국내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이제 판매를 하면 할수록
호재로다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업 중에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기법인데 거기에 딱 적용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많이 상승이 나오면은 한 50만 원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아직까지 시세 분출 전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20만 원 선 돌파하는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미 52주 최고점을 돌파했고 그 이후로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세 분출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조선업을 좀 참고하실 때 이 HD 현대중공업을 꼭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조선 업종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뭐 같은 그룹주이기는 하지만 일단 움직임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52주 최고점을 다시 돌파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21만 5천 원 부근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5만 원 부근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5만 원 부근에서 한 번은 부딪히고 갈 수가 있겠지만 다시 뭐 조정받고 간다 하더라도 30만 원 수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수급이 계속해서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선 업종 중에 하나인 일승이라는 종목인데요. 일승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다른 이제 시간대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4,600원 부근을 돌파 못하면서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조금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4,2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갭을 띄워서 4,600원을 돌파하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앞선 거래량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은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4,200원 부근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미 돌파한 위치에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좀 짧게 보시더라도 한 5천 원까지는 다시 얼마든지 상승 나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관점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 사실 최근에 시장이 12월 달 내내 좀 어려웠는데 조선주들은 선전을 해줬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고환율에 대한 수혜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지금 인도까지도 조선업 쪽으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환율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또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섹터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주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의 주도 테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 안정화 이후에 4차 산업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25년도에 이제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유한양행 대형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앞자리가 정말 바뀌는 매출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4조 원의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3조 원을 넘어선 수준을 유지했고 내년에는 3조 5천억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통 제약사는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역시도 선방하면서 내년에는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희귀의약품이 뭐 시장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인센티브 제도에 힘입어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 시장이 현재 2,680조
400조 원의 규모에서 내년 후년, 그러니까 한 28년에는 2배 정도인 400조 원까지 시장에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뭐 임상 실험은 물론이고 신약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큰 제약사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다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약바이오주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삼천당 제약, 아무래도 앞서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제란다. 죄송합니다. 네. 이틀 전에 조정을 받았고 오늘장에 또 다시금 수급이 붙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한가를 기록한 그 위치 부근 14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오늘도 14만 원 부근에선 다시 좀 지지받으면서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해당 위치는 좀 지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 타점을 잡으실 때는 14만 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짧은 관점에서 충분히 타점을 잡아볼 만하고요. 16만 원 부근까지는 지금 종가가 15만 3천 원인데 16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또한 뭐 기술 이전 등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이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웅이라는 제약회사입니다. 대웅제약의 모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당 종목 자세히 보시면은 앞서서 7월 달에 이미 좀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이제 거래량을 포함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9,000원 부근 위치에서는 크게 추가적인 이탈 없이 계속해서 이 위치에서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27,000원 부근까지 상승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19,000원 위에서는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해당 위치 19,000원 부근에서는 누군가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원 부근인데 2만 1,000원 아래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으면은 만약에 조금 이탈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9,000원 부근에선 지지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절가 1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은 23,000원까지는 지금부터 한 10에서 15% 이상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보톡스라든가 피부 미용으로도 매출,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이고 우리나라 3대 보톡스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상승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샤페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의료,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비는 적게 들고 개발 기간은 굉장히 짧게 AI 신약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 치매 치료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제약 제품이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반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이틀 전에 이제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또 물량이 나오고 물량 소화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는 바닥 구간이다,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000원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가능합니다. 4,000원까지만 목표로 짧게 잡고 보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4,000원 돌파하면은 5,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제약바이오주 중에 마지막으로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강색 섹터, 조선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역시나 테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종목 그리고 언제 우리가 타점을 잡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 중에 워낙에 시장이 변동성이 강한 터라 이렇게 시장 장 중에 가치 전략을 잡는 게 가장 또 시장 대응하는 데 중요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속에서 한번 알짜배기 같은 종목들 그리고 타점까지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오늘 또 교육방 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지금 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계획 그리고 연초까지도 투자 전략 꼼꼼하게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잘 잡아내시는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매매 전략 강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매매 전략 들고 오셨나요?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대장주와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장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중간중간 조정에서는 조금 적은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잡기 위해서 대장주만 노리는 이제 천국의 계단 매매 기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매매 기법이 어떤 기법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현재 시장 업종의 대장주, 주도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거 전에도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는데 또 하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 특히나 조선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주 중에서도 어떤 어떤 종목이 대장주이고 그 대장주를 언제 잡아야 되느냐? 추세를 따라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을 하는 종목들, 업종 테마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20%인데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갖다가 끝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잘 가는데 내 종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그거는 시장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 추세 중인 종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업종 주도주, 업종 주도 테마에서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지만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내면서 자산을 불려갈 수가 있다.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은 52주 최고점, 고점을 돌파할 때에 그냥 상승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갭이라는 거는 전일 고점보다 혹은 종가보다 오늘
시초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나 낮게 형성이 되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걸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갭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52주 최고점이 그러니까 뭐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점을 52주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를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보통 갭을 띄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갭을 왜 띄우느냐? 갑자기 오늘 시초가 15% 떠서 상승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52주 최고점, 그러니까 앞선 매물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매물대를 돌파한 순간부터는 오히려 물량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할 때 탄력이 붙으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돈 있는 세력들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 아까 전에 HD현대중공업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고점, 그러니까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위에는 앞서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역사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하면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달려나간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아직 30만 원도 안 됐는데 뭐 잘 가면 50만 원 이상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평균적인 어느 정도까지나 역사 고점을 갱신하느냐 이런 걸 갖다가 노려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HD현대 중공업의 차트인데요. 이 빨간색 선이 52주 최고점입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보시면은 이후에 이 위치를 갖다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늘장에도 여기에서 더 뭐 8%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정말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상승 끝부분에는 항상 거래량을 동반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에는 뭐 긴 꼬리를 단 음봉이 나올 때도 있고요. 혹은 장대 음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선 변동성이 나오는데 뭐 에코프로라든가 최근에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폭등이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마지막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특징만 딱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정말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지막 이게 고려아연의 차트인데 뭐 60만 원, 50만 원 하던 종목이 240만 원 갈 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거래량 포함한 변동성이 그러니까 고점 찍고 나서 아래로 쭉 빠지거든요.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150만 원 찍었을 때 딱 이런 변동성이 나왔다. 한번 이런 거는 차트 보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특징 알아봤는데 천국의 계단 기법의 공식 세 가지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다. 왜냐면 어떤 대장주, 주도주든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의 공식에 딱 적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어야 한다. 앞서서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워서 돌파한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야지만 매물은 적게 나오고 상승할 때는 추세가 강하게 상승세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일본 기준이 아니라 지난달 비해서 이번 달에 최소한
거래량이 2배 나왔다라는 거는 돈도 그 이상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게 2배가 아니라 뭐 5배, 10배 이렇게 해서 많은 거래량, 돈이 들어온 종목일수록 상승 강도가 강하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20일 이평선 혹은 5일선, 10일선을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20일 이평선은 스윙이나 중장기 하시는 분들에는 생명선이다라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대장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더라도 적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정 구간에선 계속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식만 알아두면 누구나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됐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탄핵 이슈,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 검정색 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갭을 띄워서 돌파했잖아요. 보시면은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결론은 이런 공간을 발생시키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오면서 이렇게 최소한도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대장주, 물론 동신건설뿐만이 아니고 에이텍이라든가 뭐 형제엘리트 등등등의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동신건설이 당시에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봉LS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위고비 관련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눈으로 보시면 이게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때 당시에 마지막 종가가 그 다음날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갭을 띄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공간이 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52주 최고점 돌파할 때 딱 이런 흐름을 보였고 거래 대금을 포함한 이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87% 이상의 이런 상승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받고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네,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52주 최고점 위로다가 결론은 끌어올려지면서 다시금 여기 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점이 다시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되도록이면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폭등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최근에도 다시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이미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고 계실 텐데, 신성델타테크에는 과거에도 이제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었고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초전도체는 물론이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도 52주 최고점 돌파하고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위치를 갖다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면서 890%, 그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포함해서 엄청난 이제 돈이 들어온 종목이 됐고 시장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27,000원 움직임이 나왔고 52주 최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1000% 그 아래로다가 이탈이 안 나왔습니다. 물론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가격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때 당시에 150만 원이었고 차트를 보시면은 마지막에 거래대금 포함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이렇게 어떤 종목이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뭐 HD 현대중공업은 물론이고 어느 주도 테마든 대장주, 주도주는 이 천국의 계단 기법에 다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요것만 알면 지금 시장의 대장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법 물론 중요하고 수익 내는 거 중요하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중요한데,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좀 시장이 안 좋을 때에도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면은 복리로다가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복리를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자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일 1%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1% 같은 경우는. 근데 매일 1%씩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2배를 만드는데 드는 기간은 70일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만드는데 드는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걸리는 70일이면은 2배로 매일 1%씩만 수익이 나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3%씩 수익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4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나의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만큼 수익 나는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개념만 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개념만 아시면은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매일 1%씩 1년 동안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하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나는 어떤 종목을 목표가 100%다 해가지고 한 종목을 갖다가 1년 동안 100%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100% 수익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훌륭한 수익률이긴 하지만 매일 1%씩 수익이 나면은 3,000%라는 정말 앞서서 비교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만큼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고요. 물론 매일 1%씩 수익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보시면은 마가무 투자 코칭에서 말씀드렸던 SOS랩이라는 종목 제가 공략해드렸고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50% 이상의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혹은 지난주에 이제 히든 종목 역시도 급등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을 자랑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한 15% 이상의 상승 나왔고 매일매일 교육방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방 오셔서 오늘은 수익 어떤 종목으로 낼 수 있지라고 받아보시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렇게 다 받아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받고 이어서 공략 가능한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국의 계단 매매 비법 강의까지 또 더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 속에서 정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어떤 대장주를 골라야 되는지 주도주를 골라야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요. 매일매일 어떤 종목 위주로 시세가 분출이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공략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한번 시장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한번 시장을 이길 만한 대응 전략들, 좋은 종목들 발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시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셔서 또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좋은 종목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가장 기다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는 공략주 시간 다가왔는데요. 어떤 공략주 오늘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업종으로다가 뽑아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 주목해봐야 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업종이 빠지면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 업종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다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공략해볼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제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급등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미 한 50% 이상의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다시 좀 어느 정도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눌림목 구간인 만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국 최초로 세계 최초 양자 냉각 기술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 관련주 중에서도 물론 엑스게이트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톤 역시 그 다음에 대장주로
혹은 시장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대기업인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애플 등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을 갖다 하나둘씩 개발을 할 예정이고 CES 2025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 역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미 나온 만큼 양자 컴퓨터 관련주 최근 들어서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 테마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뭐 차트가 좋고 뭐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라서 드린다라고 하기에는 뭐 재무라던가 이런 최소한 기본적인 분석은 제가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회사에 돈이 있는 유보율이 있는 종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다음 PBR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대신 하면 되니까요. 교육방에 오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중요한 거는 이 52주 최고점을 최근 들어서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략해 드릴 땐 이 위치였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0% 이상 상승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52주 위에서 살짝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론은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지지 받으면서 상승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조정이 나와도 4,800원 위에서는 이 52주 최고점 위에서는 지지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매수 타점 5,6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아볼 만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스윙주로는 앞서서 교육방에서는 이미 다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더라도 7,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 상승 나올 수 있는 만큼 단기적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7,000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짧게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엘리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해당 종목을 말씀드렸고 조금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고 대형주, 우량주입니다. 충분히 추가적 상승, 거기다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역시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 추세에 있고요. 수출 관련돼서 뭐 환율, 고환율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장대 양봉을 포함한 깃발을 형성한 깃발 매매 기법에도 적용이 되고 이제 오늘도 말씀드린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 자,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큰 폭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가능한 타점이고요. 6만 원 이하로만 충분히 매수하시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 7만 5천 원 보시되 다만 어떤 종목이든 손절가를 잡아야 되고 5만 원 이탈하게 되면 추세 이탈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손절가만 지켜서 진행하시면 되고 교육방 오셔가지고 타점 추가적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하나 남아있는데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로다가 뽑아왔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어느 종목이든지 좀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필러라는 거는 이제 피부 미용, 미용 성형 쪽에서도 이용을 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근데 해당 회사에서는 뭐 R&D 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피부 미용은 물론이고 필러, 그다음 비만 치료제 등 여러 가지 고부가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올해 2025년에는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역시도 보시면은 21년도부터 1,100억 1,200억, 1,500억, 1,700억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역시 제가 항상 유보율을 갖다 강조드리는 이유는 회사에 돈이 있는 회사가 당연히 연구도 할 수 있고 제품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PBR 역시도 2배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명은 일단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그다음에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매수가 43,000원 이하로다가 잡으시면 되고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39,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교육방에서는 이미 종목명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방 입장하셔서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공략주 아톤, 현대 엘리베이 제시해 주셨고요. 또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 상승 유지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정확한 전략까지 궁금하다, 장중에 한번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공략주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참여하셔서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